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00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200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사를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나레이션 하듯이 써내려가는데 그 사용하는 시어가 쉽고 평이하고 시원시원해서 바로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전혀 꾸미지도 않은 것 같고 호쾌하게 거침없이 단번에 써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앞뒤 왁구가 딱 맞아 떨어지니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오늘 감상하실 고요한 밤에 고향을 생각하다 라는 이 정야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한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목이라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200은 25살부터 한림봉공이라는 벼슬을 얻는 41살 때까지 거의 15, 16년을 아버지가 무역상을 하며 번 돈을 짊어지고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정야사는 200이 27살 무렵에 양주의 어느 여관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직 벼슬을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물설고 낯설은 타향을 다녔을 200 선생이 어떤 심정으로 고향을 그리워했을지 젊은 날의 200의 심사를 알아보실 수 있는 중요한 시인 것 같아요. 그럼 20자에 불과한 이 짧은 시 속에서 글재주도 대단하고 돈도 많고 또 야심도 포부도 큰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젊은 청년의 복잡한 심사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상 앞에 밝은 달이 비치는데 땅 위에 서리가 앉았나 의심하였네. 머리 들어 산에 걸친 달을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아주 짧은 시지요. 편의상 기구와 승구를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상전 명월광 의시 지상상 평상마루 앞에 밝은 달이 비치니 혹 땅 위에 서리가 앉았나 의심하였네. 이 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두 구절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극의 첫 배경 장면으로 달빛 비치는 마당에 서리가 앉은 것 같이 조명을 비추어서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기구부터 설명해 보죠. 상전 명월광 평상 앞에 밝은 달 비치니 상전 평상상자 앞전자죠. 평상 앞에 혹시 평상이라고 아시죠? 일종의 마루인데요. 마당 가운데다가 놓는 침대 크기의 상입니다. 보통 이 평상 해석하기를 침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승구에서 지상, 땅 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평상은 방 안의 침상보다는 마당에 놓은 평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전, 평상마루 앞에는 명월, 밝은 달이 광, 비치다. 밝은 달이 있고 마당 가운데에 평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평상에 누워있는 모양이 그려지겠지요. 그 맑은 진청색의 하늘에 뜬 형청 밝은 달을 평상 마루에 누워서 황홀하게 바라보며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 달이라는 것은 저 하늘 끝 고향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200의 식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는 것이 없고 30살에 헐씨와 결혼했다고 하니 아직 결혼 전이죠. 그러니 200이 달을 쳐다보는 그 시간에 고향의 부모 형제가 그 달을 쳐다볼 것이라는,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이 달이 연결의 고리가 되어주는 거죠. 때문에 달을 쳐다보면서 마치 그리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만족감도 느낄 거예요. 이렇게 200은 고향을 떠나서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 혹은 그리움 등을 이 명을이라는 시어로 그 깊이를 나타내면서 시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정야사를 짓기 전에 추석여회라는 시를 썼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읊은 시인데요. 아마도 이 정야사는 그 추석여회를 쓰고 그 시를 고도로 압축해서 정야사로 정리한 것 같이 훨씬 그 퀄리티가 좋습니다. 해서 다분히 200스럽게 미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심수일체가 돼서, 즉 마음과 손이 하나가 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정이 손과 하나가 돼서 그냥 쭉쭉쭉쭉 써가는 대로 바로 시가 되는 200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고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내려쓰는 것 같은,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해요. 게다가 사용하는 시어가 평범하고 담백한데도 거기에 생동감까지 있으니 천재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천구의 명시로 회자되고 있는 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승구입니다. 의시 지상상. 아마도 땅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다.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 의심스럽다. 의시. 의는 의심할 의. 헷갈린다. 부사로는 아마도. 그리고 시자는 뭐뭐이다. 해서 아마도 뭐뭐뭐인 것 같다. 예요. 지상상. 땅 위의 서리. 밝은 달은 하늘에 있죠. 자연스럽게 이 시선이 정지된 것 같은 고요하고 깜깜한 하늘의 달에서 지상, 땅 위, 뭔가 서리빨같이 움직이는 하얀 땅으로 시선을 옮김으로써 기구의 시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내리는 거죠. 이 시는 추석 대보름날 즈음에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예, 당연히 아직은 깊은 가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작가는 땅에 서리가 내려앉은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 비친 그 달빛을 문득 서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서리라는 것의 시적 이미지를 보시면 뭔가 차갑고 쓸쓸하고 어쩌면 서리빨의 이미지로 생명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에서 그저 황홀하게 밝은 달빛을 즐기다가 갑자기 땅에 미친 달빛을 서리가 내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조화인가요? 이 순간 선생은 마음이 심쿵하지 않았을까요? 벌써 겨울이 되어가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에 순간적으로 토요일 밤을 일요일 밤이라고 착각할 때 있죠. 그럴 때 갑자기 확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강도가 조금 다를 뿐 그런 놀라움 같아요. 지금 선생은 유람 나온 것이 아니죠. 벼슬을 얻기 위해서 돈깨짝을 들고 자신이 쓴 글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신을 추천해 줄 세도가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사실 선생은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달빛을 즐기기도 하겠지만 늘상 저 마음 깊은 속에는 초조함,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 자존심에 빨리 벼슬을 얻어야 얼굴을 들고 다닐 테고 부모님께 면도 서고 또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벼슬을 구해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런 불안한 심리가 순간 땅 위에 비친 달빛을 서리가 내렸다고 착각하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 달빛 구경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 서리가 내렸네 이러고요. 예, 단순히 선생을 달과 술과 시를 좋아하는 낭만 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장이라는 문인은 선생을 보고 시를 쓰는 신선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선생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서리상자로 미루어 보아서 달빛을 구경하는 그 순간조차도 선생은 현실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해 봅니다. 해서 이 구절은 깜짝 놀라는 심정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전구와 네 번째 결구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거두 망산월. 고개를 들어 멀리 산에 걸친 달을 바라보다 저두 사 고향.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거두 저두 해서 대꾸를 했죠.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때는 어떤 심정이고 고개를 숙일 때는 어떤 심정인지 전구부터 보시겠습니다. 거두 망산월. 거두, 들거 머리두예요. 들거는 이 밑에 손수변이고 위에 함께 여자죠. 손을 함께 해서 물건을 드는 모양이고요. 이 두자는 왼쪽에 콩두자고 오른쪽에 머리 혈자죠. 콩같이 생긴 머리의 모양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거두, 머리를 들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뭔가 기대심리가 있죠. 반전이에요. 서리가 아니고 달빛임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서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유, 내가 착각했구나. 달빛이네 이거죠. 그렇지, 가을도 안 갔는데 웬 겨울 이러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안도감. 다시 마음을 놓고 거두, 머리를 들어 망산월, 산딸을 바라보네.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멀리 산에 걸쳐있는 달을 바라본다. 이 산이 주는 이미지는 안정감, 기대감, 혹은 든든함,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이 좋아하는 이 달이 산에 다 걸쳐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달 구경을 즐기는 듯 합니다. 정리해보면 직구에서 명월광의 이 명월, 밝은 달은 그저 대보름을 맞이해서 즐기는 마음에서 편안하게 달 구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승구에서 지상상은 순간적으로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잠시 긴장하지요. 그러다가 전구에 오면 다시 평상심을 찾아서 고개를 들어 산에 걸친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달을 바라보니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다 모여있는 이 추석날 어쩌면 저 달을 보고 있을, 혹시나 돌아올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부모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저 밑바닥에서부터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걱정 근심이 있죠. 예,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결구입니다. 저도 사 고향.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저도 숙일죠. 머리를 숙이다. 지금 금방 희망찬 마음에서 머리를 고추 세우고 달을 쳐다봤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달을 보자마자 바로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산에 걸친 달을 쳐다보며 희망을 가졌는데 고향을 생각하니 바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향이 그리워서 고개를 숙일까요? 물론 고향을 떠나왔으니 그립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고향이 그립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 선생이 원하는 벼슬자리를 얻었다면 아마도 고향 갈 생각에 콧대가 하늘을 뚫을 거예요. 선생의 스타일로 봐서. 문제는 고향에 가지고 갈 희소식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잔뜩 들고 나와서 온 데다가 다 뿌리고 다니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선생은 아버지 덕분에 돈은 많아요. 그러나 선생의 신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촉당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이자, 객자예요. 손님 객자. 그 이자도 왕족이 이씨잖아요. 때문에 이씨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뚜렷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인맥도 없고 거기다가 선생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호기롭잖아요. 칼 차고 다니면서 호기를 부리고 다니니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시를 주고받는 친구라면 모를까 낭만주의 신인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이런 인물을 관리로 청구했다가 행여 무슨 욕을 볼지 모르니 누구도 선뜻 선생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껏 들어오는 것은 또 선생의 양에 차지 않고 그러니 왠지 이 벼슬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암담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이라도 고향이 그립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고향 돌아갈 것이 큰 걱정이지요. 고향에 가려면 최소한 하급 관직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눈은 높아서 그죠? 이런 식의 생활을 앞으로도 13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사고향, 고향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향이 그립다기보다도 고향의 부모님, 특히 그 아버님, 이 선생을 높은 관리로 만들어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인 이 아버님을 생각하면 무슨 그리움이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이미지로 이 시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 젊은 200 선생의 그 복잡한 심사를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해서 이 시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로 또 하나 첨가한다면 이 야망 있는 이 호기로운 젊은 청년이 대단한 포부를 안고 떠나온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것을 저도 사고향이라고 표현한 이 글귀가 우리 보통의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을까 입니다. 정리해보면 흔히 이 정야사의 주제를 결구에 이 저도 사고향에 비추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일축하는데 거기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심정, 이 복잡하게 오버랩된 그리움으로 해석해 봅니다. 이상으로 200의 시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 시는 4개의 구절로 된 오원절구 시이고요. 깃구의 비칠광, 그 다음에 승구의 서리상, 결구의 고향향 해서 이응으로 앞운을 하였습니다. 그럼 꿈도 희망도 컸을 젊은 날의 이백 선생의 좀처럼 딱 떨어지는 일이 없이 타향을 겉돌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심정으로 정야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0 정야사 상전 명월광 평상 앞에 밝은 달이 비추니 의시 지상상 혹 땅 위에 서리가 내렸나 의심하였네. 거두 망산월 고개 들어 산에 걸친 달을 바라보다가 저도 사 고향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시 읽다 보니 젊은 날의 추상을 보는 듯 하네요. 예, 이것으로 200의 오원절구시 정야사 고요한 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생각하다 감상해 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